축구로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기강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문제인 거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가 홍명보 울산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축구인들의 우려를 전하며 화제입니다. 이천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이천수의 현역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천수는 이명철,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 홍명보 대표팀 감독 논란을 두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천수는 대화 말미, 최근에 보면 선수들은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 주변이 못해가지고 선수들 혼동 만드는 거잖냐. 명보 형도 이번에 애들 만나러 갔다가 솔직한 얘기로 미팅 갔다가 애들 왜 만나냐. 며칠 있다가 또 한국 올 친구들이잖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지현 해설위원은 예전부터 보면 협회가 자꾸 그런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질 거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또 그걸 기다리는 차원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시기를 홍명보 감독은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간 거 아니겠냐 고 주장하며 협회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오해를 만들면 협회 또 시간 벌려고 그러는구나 싶어진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다 안다. 예전처럼 시간 벌기엔 계속 빌미가 잡힐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천수는 제 주변에서는 홍명보로 애들이 잡히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젊은 사람들은 왜 잡아? 같이 하는 거지? 이게 다른 거다. 외국인들은 잡지 않지 않냐. 같이 만들어간다. 이주위에서 자기의 축구를 애들한테 설명하면서 같이 가는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 한국은 리더십이 잡는 거다. 강압적인 안에서 뭔가 애들이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 리더십은 축구 안에서 강한 게 아니고 사회에서 강한 이런 것들이 다른 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지현도 같은 맥락에서 위에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강이라고 생각한다. 원팀으로 이거 애들 잡아야 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어린 선수들이 생각하는 건 감독이 시스템을 보여줘라, 철학을 보여줘라 이런 거다. 조직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시스템과 철학을 주입하는지 그걸 배우고 따를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키면 당연히 원팀이 돼서 따라간다. 근데 그걸 안 보여주면 요즘 아이들은 저 감독 능력 없네라며 무시한다. 고 전했습니다. 이천수도 깊이 공감하며 축구로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기강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문제인 거다. 라며 이게 지금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구기 종목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남녀 축구는 파리올림픽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최근 1년간 한국 축구계에는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및 번복, 위르겐 클린스만 선임 및 경질, 아시안컵 우승 실패 및 이강인 탁구 사건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천수는 축구협회 주인이 회장님이 아니다. 누구의 개인 것이 아닌데 개인 소유물처럼 건드는 모습에 축구 팬들이 화났다. 라며 스포츠는 공정해야 하는데 누가를 뽑는데 학연지연이 들어가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팬들이 많이 화가 난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천수는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에 대해 축구인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저는 올림픽에 2번 나갔다. 성인 대표팀에 포커스가 있지만 그런 큰 무대가 없다. 팬들이 이천이 카르텔 고대 이야기도 한다. 저도 걸쳐있다. 탁상공로라는 그 꾀가 이제 안 먹힌다. 외국인 감독 만나는 척만한 것이 너무 답답하다. 라며 다시 한번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에게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 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 A씨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A씨는 나도 국내 지도자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니 이유가 있더라. 마냥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유럽파 전성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선진적인 훈련과 전술, 유럽식 소통 방식에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스타일의 한국 감독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지도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은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1순위가 아닌 2순위 추천 후보였다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월 대한축구협회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4개월 만에 이를 마무리하면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 결정문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홍 감독에 대한 전강위의 추천표였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홍 감독이 다비드 바그너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달 전강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감독이 가장 많은 7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데요. 홍 감독과 함께 최다 추천을 받았다던 외국인 감독은 바그너 감독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살펴본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도 홍 감독이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바그너 감독과 최다 추천 후보였다는 축구협회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한 위원이 추천 대상에 바그너 감독을 언급했으나 축구협회 회의록에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결정문에서 해당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회의록에는 추천하지 않았다는 외국인 바그너 감독을 추천한 것이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바그너 감독이 8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1순위가 된다. 홍 감독은 7명의 추천으로 2순위였다고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문체부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전 이사가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며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정 회장이 단체 수장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권한 남용, 이전 이사는 최종 선임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한 점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